네, 주식 강의 연구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와이프 곽유정 전문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견해는 항상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 중에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시는 분들께 이 방송, 오늘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TV방송 나갈 때도 종종 추세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잘 드리는데, 사실 이 추세 긋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지지와 저항 강의에 이어서 추세 긋는 방법들, 그리고 이 추세를 응용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라고 봤을 때 이 추세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승 추세,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수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와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이 저점과 저점 구간을 하나로 이어보는 겁니다. 여기 구간을 하나로 잇는데 어떻게 잇느냐? 저점과 저점 구간을 이어서 직선 구간으로 잇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으신다면은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주가가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가는데 고점 구간을 우리가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그으면 하락 추세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고요. 횡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박스권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지지 저항 말씀드렸었죠. 고점을 직선으로 긋고 하락선을 그으면은 저항 지지 구간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이 횡보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 기준으로 상승 추세 라인을 긋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바로 이 상승 추세선 구간에 닿을 때가 어떤 구간이 되나요? 당연히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 라인이 쭉 하나로 이어서 갔을 때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바로 매도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상승 추세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이 다시 매수 구간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하락 추세도 반대로 보자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선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구간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고점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주는 것이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내려가는지를 또 한번 그어보시면은 이 추세선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 반등 나와주는 구간이 어디가 되나요? 매수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처럼 횡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더 쉽죠. 위에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주고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주가 지수를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정말 친절하게도 이 하락 추세 라인을 그어드렸습니다. 작년 2017년도 경에는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대세 하락으로 본 견해는 없었죠. 주가 지수가 최고가 2,607.10포인트를 찍고 이 구간에서부터 작년 증시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하락 추세를 그을 때 어떻게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고점 구간,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 모서리를 찾으시면 돼요. 고점 구간, 그 다음 고점 구간 어딘가요? 9월달 고점 구간. 우리가 증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 9월달 고점 구간 맞고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은 이 구간이 반대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었지만요. 이 구간 내에서 하락 추세 라인을 타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매도 구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고 했다면 이 증시가 상방 포지션으로 나아갔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지금까지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졌었냐? 바로 1월달 구간까지 하락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부터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하락 추세 라인을 지금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4월달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4월달 구간부터 사실상 우리가 증시가 지지부진해도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사실 4월달 증시를 바라봤을 때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1,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었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동전주, 품절주 라인업들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즉, 한 사이클을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돌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죄송해요. 이거 매수예요.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증시가 지지부진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내려간 종목들이 많을 텐데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매수 포지션을 잡아간다면 수익을 앞으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상승 추세 제가 저점 구간을 있는 이 구간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구간을 이으니까 상승 추세로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그럼 보다 더 크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니까 자, 과거 지금 1999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상승 추세 라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추세 라인에서 항상 저점 구간을 찍어주던 구간이 어땠습니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반등 나왔을 때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 제가 응용하는 방법 어떻게 응용하라고 했습니까? 이 추세선 라인 안에서 이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저항받으면 매도, 다시 저항받으면 매도 포지션.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증시가 저점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증시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고 항상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